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알짜 정보를 제공하는 나이스한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조금 비판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담보대출, 전세대출 관련해서 좀 은행 욕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데요. 얼마 전 저희 부동산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방문하시기 전에 나쁜 부동산 고르는 법, 공인중개사에 속지 않는 법, 전세 사기 피하는 법 등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동산에 오셔서 본인이 이런 걸 공부를 해왔고 이 정도 알고 있으니 본인한테 맞춰서 일을 진행을 해달라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많이 알고 오신 분들은 저희도 적극 환영합니다. 저희가 어려운 문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다 알아들으시고 저희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안 하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단언하는데 주택 거래 사고 중 절반 이상은 무조건 대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얼마 전 저희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이었고 은행에서 가심사를 받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가심사를 받았을 때는 대출에 문제가 없던 분이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집을 구하시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반려동물이 있으셔서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집을 찾다 보니 물건이 많지는 않았고 그 중에서도 이분이 원하시는 방향에 원하시는 위치에 있는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계약금 반환 조건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분께 계약금 반환 조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집주인분은 그거는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세입자분과 집주인분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상에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은 빼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은행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였죠. 저희가 이런 전화를 한두 번 받는 거는 아니라서 뭐가 문제인지 이제 물어보기는 했는데 그 이유가 좀 이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 분양가는 4억 정도 되는 아파트고요. 현재 매매 거래 시세는 4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은 조합원 분이 분양받으신 조합원 분양 아파트였고 조합원 분양가가 2억 3천 정도였는데 저희가 체결한 전세 금액은 2억 5천 정도였습니다. 네, 그 전세 가격이 분양가보다 높기 때문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버팀목은 기금 대출이라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빡센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저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다른 지점에서는 문제가 없는 조건이었는데 이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건 은행원 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체결을 하지 말라고 이런 계약을 왜 체결을 하냐 계약 해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계약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은행원 분이 어떤 집에서 어떤 형태로 거주를 하고 계신지 저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지금 매매가의 한 60에서 70% 정도로 전세가 체결이 되는 거라 여기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거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었는데 더욱 큰 문제는 이제 그 상담을 해주신 은행원 분이 손님한테 그 말도 안 되는 계약이니 해지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이제 엄청나게 불안을 하시고 저희 쪽에 이제 전화를 해서 계약 해지를 요구를 하셨어요. 물론 저희도 계약 해지가 된다 그러면은 해드릴 수가 있는데 계약 해지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해지는 원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은행원은 본인들은 그냥 계약을 해지를 해라라고 말만 하면 되지만 그 일을 하는 중개사 그리고 저희와 함께 거래를 한 임대인 임차인은 그만큼의 손해를 봐야 된다는 내용인 거죠. 저희가 백방으로 뛰어서 조건을 찾아냈어요. 정확한 규정을 찾아내서 그 규정을 들고 은행원한테 따졌습니다. 규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너희 지점은 이렇게 처리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제서야 이제 본인들의 잘못을 알았는지 좀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때 더욱더 화가 난 거죠, 저희는. 본인들은 그냥 아무렇게만 얘기하면 되지만
규정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손님들한테 책임을 전가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요즘 정말 욕을 많이 먹어요. 물론 뭐 나쁜 짓을 저지른 부동산들도 많지만 저는 제가 중개사로 인한 6년에서 7년 동안 양심에 찔리는 짓은 절대 하지 않았고요. 부끄러운 짓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을 먹어야 되는 건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는 지금 은행이라는 집단인데 많은 분들이 표적을 저희들한테 돌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손님분들은 정말 잘 되신 거죠.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원하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저희가 아니라 잘 모르는 부동산이 이런 상황을 당했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받았을 겁니다. 은행은 본인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손해는 한 푼도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현재 실무 현장은 이렇습니다. 뭐 실력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은행 대출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실력이 없는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거를 모르고 있을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인중개사를 찾고 그 공인중개사 좋은 분에게 물건을 의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은행을 너무 믿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